독감 예방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목포와 순천에 이어 여수와 영암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은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남이 16.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10월 주요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코로나19와 관련된 단어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단위로 집계된 사망자만 30여 명을 넘어섰는데요. 전남에서도 목포, 순천에 이어 여수와 영암에서도 사망자가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우려하면서 독감 예방 백신 접종을 권고한 건 지난 9월. 이후 순천에서만 의무 접종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 백신 접종 이후 돌연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백신을 맞은 사람도 맞지 않은 사람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 불안해가지고. 저도 몸이 좀 아픈 데 있다가 이제 천식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맞고 그거 맞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나도 왜나 그러려고 이렇게 아프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이고 진짜 지금 같으면 내가 주사를 안 맞았으면 지금 같으면 무서워서 갈까 말까 그렇게 생겼어요. 독감 예방 백신을 맞는 게 나을까? 아니면 맞지 않는 게 나을까? 대한의사협회는 백신 접종 일주일 연기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사망자 부검 결과 현재까지는 독감 백신과 사망의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은 기저질환자가 아니라면 계획대로 접종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입장입니다. 지자체도 질병관리청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기저질환자를 분류해서 접종을 보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님이 나오셔서 접종은 계속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발표를 하셨잖아요. 저희도 그 지침에 지금 따를 뿐이고, 근데 저희는 따로 독감 접종 전후해가지고 대시민 행동률이 안 된 접종을 위한 그걸 하나 지금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현재까지 4명. 이들과 함께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전남 서남권의 주요 이슈와 주민들의 민원 사항은 무엇인지 고정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언론사에서 언급한 전남 서남권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전남은 10월 들어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그친 반면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추석 연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포의 70대 부부가 100여 명 넘게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다만 접촉자 155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조역학교사관이랑 질병관리청 조사 중에도 그게 정확한 게 안 나왔어요. 결과는 이제 다 음성 나오셨고 부부 외에는 저희들이 총 155명 검사를 했었어요.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도 살펴봤습니다. 수질오염과 평화광장, 쓰레기란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수질오염과 관련해선 해남 안동마을의 한 주민이 제기한 민원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대형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수질오염까지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목포 시민들의 친수 공간인 평화광장은 몰려드는 차량 때문에 주정차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인 쓰레기는 목포 대반동에서 판매되고 있는 폭죽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파악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그 부분을 좀 알아보고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발자님들한테 한번 알아보고 또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보고 그 정보 현수막이나 아니면 경고판은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보고 한번 확인하고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주요 키워드는 LG 헬로비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이 개발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포털 사이트의 언론 매체 기사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추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최근 광주시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라남도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광주시에서 군공항 전남 이전을 전제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은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6월 광주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광주혁신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후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이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당시 협약은 국가계획인 제4차,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자체 간 합의 조건으로 완성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도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을 고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지역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남이 16.5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평균 6.4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전남에 이어 충남과 경북 순으로 많았습니다. 교통사고 역시 613.51건으로 제주 668.95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가을철 많은 관광객들이 단풍 구경을 위해 주요 국립공원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다양한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건데요. 단풍 구경을 가시더라도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내장산입니다. 알록달록 물든 단풍을 보기 위한 발길은 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쓰기는 이곳에서도 필수입니다.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단풍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며 잠시나마 여유를 갖습니다. 여기 자주 오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시원하고 그냥 공기도 좋고 해서 좋아요.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지리산과 설악산 등 우리나라 주요 국립공원을 찾는 발길은 단풍철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탐방객 수는 560여만 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만큼 공원 내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 머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광객을 싣고 오는 대형 버스의 경우 주차를 금지했고 공원 내 셔틀버스와 케이블카 탑승 인원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내장산 설해봉과 갓바위, 지리산 발해봉 등 21개 국립공원 주요 탐방 밀집 지점 58곳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탐방로 일부를 일방 통행로로 만들어 관광객들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공원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은 마련됐지만 오는 11월 13일까지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권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전은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는 피하고 적절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리산과 오대산, 내장산 등 주요 국립공원을 수놓은 단풍을 ASMR과 열기구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한 영상을 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요즘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운 빛깔의 단풍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계절이지만 산행 중 마신 한 잔의 술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숲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계절. 선선해진 날씨와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산마다 줄을 잇습니다. 경치와 함께 즐기는 간식은 꿀맛입니다. 산에 오른 등산객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근처 식당이나 아니면 335 모여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펼쳐놓은 자리에서 한 등산객이 잔 여러 개의 무언가를 따른 뒤 마십니다. 술입니다. 또 다른 등산객도 배낭에서 음식물과 함께 술을 꺼냅니다. 일부 등산객들은 산에서 술을 마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와서 막걸리 마시고 좀 놀다가 쉬었다가 가는 문화예요. 막걸리는 안 빠지고 먹습니다. 한 잔씩 하고 놀다가 그래 또 내려가고. 하지만 음주 산행은 실족과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행 중 술을 마시고 내려와 운전대를 잡는다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마신 술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월별 음주 사고는 4월에 이어 10월이 5천여 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풍놀이가 많은 기간에 음주 사고가 늘어났다는 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행 중 간단한 반주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산행 중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정취를 즐기기 위해 오른 산행길이 황천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음주 산행은 금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남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식이 열렸습니다. 창단 행사는 선수 소개와 주민등록 등본 전달, 국가대표팀의 서명이 된 스키 전달식 등이 이어졌습니다. 전남 바이애슬론 실업팀은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김상욱 감독과 국가대표 선수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남체육회는 실업팀 창단과 함께 초중고 대학팀 창단 동기를 부여하고 동계 스포츠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남은 특히 동계 종목의 가장 취약한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바이애슬론 창단을 통해서 바이애슬론뿐만이 아니고 동계 종목 모든 스키를 포함한 모든 종목이 활성화되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하리라고 믿고 있고. 최근 2년간 전남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5.6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방경찰청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2년간 전남에서는 4,1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9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는 2018년 102명에서 7.8% 감소한 94명이었지만 교통사고는 1,901건에서 2,235건으로 17.5% 증가했습니다. 전남의 일선경찰서 4곳의 여청수사팀에 여성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조사한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여성경찰관 배치 현황을 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경찰관 255곳 가운데 여성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1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영암과 장성, 강진, 완도경찰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